이제 수륙제를 어떤 그 문화 연구자가 한국 문화 연구자가 수륙제 불교를 잘 모른다고 전제했을 때 본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데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글이 사실 익숙합니다. 저에게는 편안해요. 그런데 사실 수륙제 논문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륙제 자체 의례의 어떤 구조에서 얘기가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좀 아까도 말씀 좀 앞에서도 했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수륙제에 지금 불교계에서 의식을 그리고 왜 그 어떤 과거의 원형 내지는 전형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의 이제 질문 구조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조금 불교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사마사 같은 데서 제가 이번에 뭐 그 사마사 수륙제 설행본을 거의 이제 편집을 끝내서 이번 다음 주에 책으로 나올 텐데 거기는 이제 진언이나 다라니까지도 오늘 산스크리트어로 다 의미를 밝힐 수 있는 한 그래도 한 번쯤 원문 형태의 의미를 좀 띄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도 참고 삼아 보원사 수륙제에서 필요하시면 한 번을 이제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또 수륙제 발전에 조금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작업도 아마 제가 해봤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거 사실 연구 논문식으로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뭐 의례 음식에 제가 유교 의례 음식 사실으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의례가 왔을 때 잘 모르는데 너무 좀 이르다 싶어서 좀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뭐 한다고 하면 제가 변식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의문이나 이런 걸 사령본 같은 걸 잘 보다 보니까 이게 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문화적으로 한번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공양하는 음식들, 보시하는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명해 주면 어떨까. 예, 그런 걸 이제 조선시대 맥락 어떤 오늘날의 맥락에서 조금 더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스피시픽하다는 정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간 한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에는 이거는 연구의 어떤 영역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뭐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안 쓰면 안 되는 이 압박감에 제가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제 뜻은 기본적으로 좀 전달됐다고 하는데 3장 이후로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또 사례도 없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또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있던 사례를 아마 좀 더 얘기를 해야 하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중요한 건 작과 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작법 절차 뭐 이랬잖아요. 작이라고 하는 것과 부작이라고 하는 것, 그 함과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성격, 요걸 조금 주목해봤고요. 또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 뭔가 변화가 무엇으로 이끌어 가느냐라는 문제, 이것이 수륙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이 두 개를 좀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 부작, 사실 변화, 작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부작, 이게 정확한 어떤 상대어는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좀 이해를 좀 높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변과 무변 내지는 불변도 그런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 의견은 그냥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이제 할 텐데요. 일단 저는 사실 수륙제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봤지만은 그걸 분석해서 하는 이제 작업은 아마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관사 수륙제 참품 연구 같은 거는 좀 해도 그거는 유교적 맥락 해도 수륙제 전체에서 뭐 이성훈 선생님이 평생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작업에 비하면 제가 수륙제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보는 정도의 식견일 뿐이다. 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제가 보는 연구의 출발은 현대 문화적으로 해석되고 담론화돼야 될 수륙제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대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싶었고요. 그다음 이걸 다른 분들이 공감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이 테크닉 그러니까 제가 인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에드문드 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마 고산지대의 정치 체계 구조를 이제 해서 버마에서 상당히 지금은 미얀마죠. 그 고산지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연구했던 사람의 테크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륙제의 어떤 외적 질서와 의례 절차를 이끌어가는 구성 요소로서의 뭔가 물질성, 경제성, 물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어떤 소위 테크닉, 어떤 예술성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의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인류학에서 말하는 그런 테크닉의 개념들에서 이것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 절대적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에 오늘날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 수준에 도달하거나 하는 불자님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것도 사실 참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연구의 출발을 한번 가져보고 싶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여기 이제 저기 홍윤식 선생님 돌아가신 홍윤식 선생님의 이런 법식을 베푸는 재회라고 하는 어떤 정의를 할 때조차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법식을 베푸는 재회면 어쩌면 공향을 가장 받는 마지막 절차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는 뭐 하다 말하면 질제를 하든지 낮제 밤제를 하거나 아니면 온갖 설단 장엄들이 이렇게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을 이루는 이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물론 뭐 우리가 불교의 어떤 사상 교의적으로 하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그런 아이콘 그러니까 상징과 아이콘 표시 인덱스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가의 문제는 또 사실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보건사 뭐 우리나라 뭐 수륙제 의례 자체가 밀교적 성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마 발굴 조사 보고서에 보건사의 보건사 수륙제의 어떤 밀교적 성격이 상당히 좀 저는 이걸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좀 적시되기가 어렵잖아요. 다들 밀교 성격이라는 하지만은 그것이 어쩌면 통일신라 시대, 나도 고려 시대의 불교의 연속성을 어떤 얘기하는데 좀 좋은 담론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성, 그러니까 자기라는 걸 자기성이라고 좀 이해하고요. 변화성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제가 가지고 한번 써봤던 그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당대의 맥락, 그러니까 제 의식이 기본적으로 그 당대의 사상적 예술적 역량과 문화 수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죠. 그것은 괴물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윤식 선생님 표현인데요. 49제, 4월 초파일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조선 시대면 조선 시대 당대 수립제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럴 때 제가 수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륙제 연구는 작년에 제가 타마사 역사 문화 한 50여 편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발표가 돼 있었는데 그 발표문들을 25편 내지 26편인가로 제가 다시 정리해 갖고 두 권의 책을 내면서 그걸 제가 좀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제가 수립제된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되어 있는 논문들이고 여기에 뭐 계시는 수립제 전문 스님들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점은 계속
그 의식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유교 의례를 전공해서라기보다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제 몸의 습에 그러니까 유교적 입장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수립제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얘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목은 이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조선을 여는데 삼은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지만 성균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묘에 배양되지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이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이 조선 초기 어떤 그 조선의 성리학적 질서를 세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지만 이분들의 제자 또는 동료들 이런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이분이 유학에 의거해서 3년상 제도를 건의하는 게 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노노의 3년상 얘기도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한번 이걸 유학의 근거에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사실 요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불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49제 형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장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3년상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는 유가적 질서에 대한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이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해액 수륙제를 태호를 위해서 여는 것에 대해서 이 우리 목은 이색 선생이 그 뭐 남양의 택상이라고 하는데 아마 남양 그쪽에 사는 어떤 정승 같아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태후를 위해서 해액 수륙제를 지내준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수륙제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목은 이색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양의 택상이야말로 의리와 충절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이 사람의 의식 속에는 성리학적 질서도 추구되지만 불교적 그 어떤 관행, 습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증거, 그러니까 목은 이색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의례들을 해요. 수륙제 관련해서 그 나중에 중요한 성리학자인데요. 이런 분들이 증거를 대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을 좀 한번 표방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선 초기 뭐 추천 칠제라든가 수륙제 그때는 약간 다른 용어로서 의미했나 봐요. 그 당시에 여기에 상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대군이 세종 임금의 아우죠. 그런데 이 성령대군이 어려서 돌아가셨을 때 상례를 지낼 때 이 변계량이라는 사람은 포원 정몽주와 목은 이색의 그 제자뻘이 되면서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 시기를 살 때 이 영전에 복을 비고 전을 올리는 자귀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관사에 가서 성령대군을 위해서 수륙제 베푸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이 1418년에요. 그런데 같은 임금 세종 2년에 원경왕군 민씨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추천 칠제는 부자기성이라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화복에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임금님의 워딩을 이제 옮기기 시작해요. 그 얘기가 태종 때 불교 탄압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의례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종 때 완전히 이 의례를 정비하기 해 나가고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하는데 근데 이 얘기들이 우리가 상례를 보는 것과 수륙제를 생각할 때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적으로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제와 관련돼 있고 제고 그 제는 뭔가 조상 영가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왜 수륙제는 상례에서 발달되지 않았을까예요. 그러니까 수륙제 상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식으로 계속해서 제를 지내주는 게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왜 유교에서는 상례 쪽에 수륙제를 거의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발달이 안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제례, 그러니까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뭔가 영가들 초청해서 뭔가 뭐 이렇게 먹이고 또 깨닫게 하고 뭐 이렇게 천도시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발달되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게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이 조선 전기부터는 이미 그 어떤 의례를 규준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국조 오래의도 이 주자가래에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이 조선에 왔기 때문에 주자가래, 주자가 썼냐 안 썼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자가래라고 하는 어떤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파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상내에 이렇게 있죠. 이게 보통 주자가래 3년상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보면 명정하고 나서 소렴 대렴 가는데 이건 뭐 꼭 순서는 이대로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요 빨간 여기에 보면 부작 불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마옹공이라는 자치통감 지으신 분 있잖아요. 사마광이라고 하는 이분의 말을 빌려서 세속에는 불교에 속이고 에서는 불교에 속이고 유혹하는 것을 믿어 죽었을 때와 49일, 100일, 1년 달상을 공양하고 도량을 연다라고 하면서 수륙 대회를 열고 사경을 하며 불상을 만들고 단묘를 세우는데 이 세상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계속 좀 깁니다. 이 원문은 세상 사람들이 어버이가 죽으면 부처에게 비는데 하면서 어떻게 뭐 악업을 쏟아주겠나 이런 논리죠. 이제 유자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자들의 논리를 재배하는 거하고 잠깐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불교 공부하고 있고 저는 사실 한국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수륙제를 봤을 때 이런 대목이 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천당과 지옥이 과연 있다면 마땅히 천지와 더불어 같이 생겨났을 거다. 이런 비판을 하죠. 이거 뭐 정도전의 삼봉의 불치잡변의 논리와 거의 같은 궤를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강력했다고 생각해요. 주자가래가 거의 의례의 전범이 됐을 때 어떤 작을 할 수 있는 것과 부작의 행위성에서 뭐가 시그널을 주고 뭐가 지표가 되고 뭐가 이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규범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자가래는 분명히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세종대유. 그래서 저는 이런 텍스트가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는데 요거 이 어벙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1381년에서 1435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태종 세종 당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벼슬도 하고 이 사람은 심지어 식년시 장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의 가묘의 법이 이미 설치되었고 수륙의 제도가 이미 정해져 있어와 그 형세가 이미 감쇄되어 사람마다 자연히 그 방향성을 알아서 점차 가래의 법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수륙의 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거 패에는 49제를 마친 뒤 장송하오며 힘이 다 빠져서 장송을 지내면 공사간에 큰 빚을 채근하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내에 있어서 수륙의 양상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연구적으로 한국의 수륙제가 왜 상내 쪽에 안 오고 재래 쪽으로 가느냐 이걸 제가 좀 한번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수륙제 그러면 불교를 불사부작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부작 불사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재래에 가서도 당연히 없어져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상내와 재래가 동일한 주자가래 안에 있지만 그걸 조선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당대의 사람들의 또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수륙제의 지속과 음사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 유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제사 지내야 할 제사가 아닌데 제사 지내는 것을 음사라고 하며 음사에는 복이 없다. 이 말이 거의 율법이 돼 있어요. 우리 유교 공부하시는 분 한데 저게 음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냥 이렇게 내가 제사해야 될 대상을 가서 제사한다는 의미를 거의 몸에서 제가 제사 의례 연구해서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세종 임금이 이런 말을 해요. 비록 그 수륙제를 베푸는데 이것이 비록 충효의 뜻이기는 하지만 나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세종이 이렇게 임금이 말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허조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향을 믿고 이제 그러니까 종묘 정전에 종묘의 공신단에 배양돼 있는 분인데요. 이 허조라는 사람이 이 의례에 되게 밝았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륙제를 베푸는 것은 비록 지극한 성의에서 나온 것이나 수륙제라는 것은 본래 정당한 예가 아니며 더구나 신주를 불단 아래쪽에 모신다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앞에
분이 말씀도 했죠. 신하로서 위를 사모하는 마음에 누구라도 명복을 빌고 싶지 않겠습니까?많은 제례에서는 각각 정해진 분수가 있어 참남하게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사람의 독법으로서는 수륙제의 조상을 위한 연가에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대상만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참남되다 음사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선 수륙제는 조선에서의 수륙제가 제례쪽 그러니까 조상을 위한 어떤 그 대상을 중심으로 상당히 발달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혼용되고 혼합되고 결합될 수 있는 어떤 그걸 가지고 수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부작의 논리를 좀 설명했다면 뭐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 제가 3장에서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스스로도 지금 다시 읽어봐도 제 논지는 사실 좀 이겁니다. 앞에 요건데요. 사실 이 변화의 특성에서 수륙제 의례 절차를 한번 봤을 때 수륙제가 어떤 의미 있냐면 기존의 세계 질서가 차이화되고 차별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무차평등으로 넘어가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륙제라는 게. 이걸 이제 빅터 턴의 커뮤니타스 전이 개념으로 저희가 해석하는 데는 정확한데 이게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에 쓰이는 제가 희생제이지만 제의라고 했고 희생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어떤 동물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공양하고 올리는 바치는 모든 것을 저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최초의 의미는 아닐지라도 그런데 이 희생제의가 개인 혹은 집단이 자신에게 가치 있는 재물을 자신보다 우월하거나 초월적 존재에게 바침으로써 그 힘을 빌려서 자신의 상태를 변화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상태 변화가 어쩌면 수륙제 안에 어떤 공약물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변화 아니면 영가들의 어떤 변화, 이 사람들이 천도하는 그러니까 이끄는 이런 변화의 장치로서 수륙제가 활용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이 메커니즘은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과 변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두 태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불교 철학에서는 기존의 질서 내지는 또 다른 새로운 무차평등의 질서와 차별화를 끊고 뭔가 무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갱신과 재생산의 역사가 이 수륙제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올리는 이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상징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조선의 수륙제로 상당히 의미 있게 많이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비록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좀 그래서 그걸 제가 사례로서는 잘 안 들었지만은 제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거는 사마사 수륙제와 봉은사 생전 예수제에서 드러나는 어떤 변화성들이 어떤 데서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개성, 진원, 다란이, 유치소, 탐백 이런 것들이 언어 속에서 드러나지만 또 범패, 어산 이쪽에서 나타나죠.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몸짓, 언어성 이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무차평등 그러니까 불변의 어떤 가치를 지향해 가는 그 어떤 장이 마련된다. 이런 의미를 현대에 사는 제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의미를 그렇게 계속 좀 저는 부각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유교 국가 사전 체계에서 사실은 어떤 어떤 조상을 위한 제례는 국가 사전 체계도 이렇게 간단한 편입니다. 물론 악가무가 있고 약간의 악기가 동원되지만은 비교적 간단하고 종묘 제례를 지내도 종묘제는 정전이 길게 늘어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사실은 오묘제로 한다면 이거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조상 영가를 청도하는 수륙제가 왜 의례 최대주의로 가고 또 의례 최대주의라는 말은 그 의례를 끝까지 뭔가 유교와 다르게 불교의 어떤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장치가 최대적으로 제가 보기에 뭔가 발현돼야 되느냐. 이거는 여기서는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돌 맞을 것 같아갖고 말은 못하지만 이건 분명히 어떤
의도성이 있다. 국가와 중심과 주변부의 어떤 의도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만 이 수륙제가 의례 최대주의가 오늘날 수륙제의 가치를 사실은 상승시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이 꼭 어떤 그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그런데 일환으로 이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행위들이 계속 펼쳐지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그냥 오셨다고 하고 도량이 세수 결계해갖고 청정하게 도량이 전개됐으면 오신 분들 그냥 먹이면 되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목욕시켜요, 옷 갈아입혀요, 뭐 해요, 이런 심지어 양치질도,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의례의 최대주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발달되게 나갔는가?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은 다 나중에 변화 얘기할 때 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런 의문들이 저는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에 맞게 해명해야 될 작업이 아마 수륙제를 여는 이런 분들에게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전예수제도 그런 있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조선 불교를 생각을 해볼 때, 끝으로 말씀드리면, 조선 불교 수륙제는 왜 이렇게 진행됐을까? 이게 제 가장 큰 주제지만은, 하나는 불교가 우리가 뭐 탄압되고 억압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상 교리적으로는 유자들이 사실은 좀 침묵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종교 사회적 기능 쪽, 즉 의례 쪽은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어떤 레일로드가 가면서 계속 레일 하나는 어긋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어떤 그 교의 또는 사상적 측면에서의 불교적 세계에 대해서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었다면, 의례의 행위성에 대해서는, 의례의 사회적 기능성에 있어서는 계속 나갔다. 그래서 이 두 층을 약간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수륙제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유교 연구자 입장에서 조선 수륙제 양상을 한번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륙제 안에 불교적 사상을 논의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쩌면 사후적으로 의례 선행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다시 붙일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조선적 맥락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조선의 수륙제라는 걸 좀 인정하면서 동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보온사 수륙제는 자기 감동의 지표와 상징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요즘 말하는 셀프 레퍼렌셜이라고 하면 자기 지표적인 거예요. 내 욕망의 구조가 수륙제에 담기지 않으면 수륙제는 사실 보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람들 욕망 이론에서,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어요. 이 프랑스 40인 중에 드는 위대한, 돌아가셨는데 15년에. 근데 그런 분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자기 감동성의 지표와 상징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고, 무대의 현대적 연의성도 좀 이렇게 가미하면 어떨까. 물론 그리고 나머지 의례 철학이 기반돼서 어떤 조선의 유교 불교의 의례 의식이 결박 상태, 그러니까 엘리아데가 말했던 중심과 주변 내지는 결박과 매듭이라고 하는 것을 결박은 끊고 새롭게 현대성과 매듭 지을 거는 또 매듭 지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이제 현대의 수륙제 의식의 어떤 창출을 열어가는데, 보건사 수륙제가 아마 좀 큰 기여를 하기를, 여기 박사님도 계시는데 지혜를 좀 내서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몇 마디 던져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심일정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경 스님 모시는데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우리 태경 스님은 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지금 교육아사리이시고, 또 우리 조계종 의제 의례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세종시의 또 문화재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낙화라는 그 민속 놀이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한 또 그 저수를 또 발표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태경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보건사에 사실은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요. 왜 오느냐면 이유가 있는데 태안 마의 삼존불, 서산 마의 삼존불, 화전리 사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길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넘어서 경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백제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가 백제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논문 제목이 사실은 시식 음식의 인류학적이라 그래서 시식의 변화해 가지고 굉장히 뭔가 노력을 하셨는데 뭐가 중간에 잘 안 됐는지 조금 제목이 바뀌어서 의례의 의미로 이제 바뀌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경판도 좋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가 지금 주제가 수륙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륙제하고 관련되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삼장탱화라는 것이라서 이게 수륙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신중탱화 아닙니까? 신중탱화도 굉장히 중요한 그 수륙제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겁니다. 실제 원래는 도량을 장엄할 때 다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지금 수륙제 의무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좀 그런데요. 저는 그냥 쉽게 지금 심일종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수륙제도 인류학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유학과의 대립 갈등 속에서 유교와 불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고받고 뭐는 받아들이고 뭐는 우리가 배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뭐랄까 상호 관계 속에서 이거 좀 풀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읽기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용어들이 낯설어 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조금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보다 보니 더군다나 뭐 여기 이거를 진행하시는 여러 선스님께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평소에 뭐라 그러면 백제하고 관련돼서 사실은 들어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음식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풀어졌는지 좀 이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심일정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느낀 대로 뭐 다 이해는 못했지만 느낀 대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제 그 토론문은요 51쪽에 있습니다. 51쪽에 대강 써놨는데 굉장히 뭐 정말 정신없이 써놔가지고요 그냥 뭐 읽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 들으시면 다 이해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논문을 그냥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쭉쭉 나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사 수육제 시식 음식 인류학적 이해라는 제목에서 접근하고자 했던 것 같지만 지금의 그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의례 문화적 의미로 이제 좀 바뀌어서 돼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문화적인 의미를 유교에서 불교로 또는 불교에서 유교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설명해 보려고 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유교의 희생과 불교의 변화를 적과부작 또는 무변으로 또 자기성이라든지 변화성으로 대변해서 다양한 용어로 그 의례의 의미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희생제가 혈식하고는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종묘 제례 제가 지낼 때 희생제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종묘 제례 지낼 때 그 앞에다가요 대하도 갖다 놓고 그 피 받는 그릇을 아직도 뭐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흔적이 남아 있다고 뭐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례 절차 입장인데 요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수륙제가 사실 논해질 때 대부분 조선의 상황에서 논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륙제라는 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신라방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 신라 시대 때
산둥 지역에 있었던 신라방하고도 관계가 무지하게 깊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의뢰들이 사실 수륙문이라고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 1100년에서 1200년대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 중기 넘어가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시대 때 우리가 그 수륙제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헌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고려 말에 수륙제가 의문을 가지고 했다. 근데 그것이 100년쯤, 한 150년쯤 지나가면 저희 나라에 판본이 나타나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수륙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다 잘라버리고요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수륙제를 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국이라고 해도 중국에서 했던 수륙제하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수륙제 자체가 의미와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이거를 정확한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친 비약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례에서 불교와 유교의 상례 같은 경우 저 고려시대 때 묘지명이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려시대 때는 다비를 해서 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매장이라는 걸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혼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혼용이 돼가지고 편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비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매장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이것이 한 8, 900년부터 가래 그러니까 주례라는 게 그 어떤 의례가 만들어지면서 고려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저희도 수륙제라는 걸 이해해야 이 바른 모습이 나오지 자꾸 조선시대만 갖다가 되면은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감로탱에서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감로탱 이성훈 선생님 감로탱 하나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수륙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번을 걷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천왕을 만들고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음식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 이 수륙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의뢰만 자꾸 하면 아까 변이라는 것 변식에서 이 변을 좀 논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 변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현재 수륙제에 없습니다. 그냥 의뢰 절차만 이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테크닉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불교에서는 테크닉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가지고 하는 거지 테크닉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올 때 테크닉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무슨 아까 외국인 그 학자의 이름도 좀 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의 인류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유명한 그런 분들의 논리와 구조를 가져오는 건 좋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전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해한 후에 그걸 가져와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좀 정리를 한 후에 정리가 돼야 우리께 보이는 거지. 아마 제가 잘 쓰는 말로 영어로 썼다고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 거를 재단해 버리면 우리 거 다 날아갑니다. 나만 하는 거 없어요. 서양 논리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거를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을 이제 뭐 수륙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조선의 그 논리인데 사실은 조선에 있는 논리 중국에서 저희들이 가져왔을 때 논리는 벌써 이 수륙제 안에 사실은 5, 6세기, 7세기에 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소화됐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을 때 어떤 분은 취했고 어떤 분은 안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제의식이 도교의 의식과 우리 수륙제의 의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거의 용어도 비슷하고요. 도교에서 진원 씁니다. 도교에서도 불교 진원을 가지고 의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 지금 52쪽의 중간쯤에 그래서 그 유교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의례 절차의 차이점을 좀 분석한 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논리도 좋지만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똑같은 뭐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아까 밀교 의례가 여기에 특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륙제 자체가 밀교 의례예요.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근데 그거를 보원사만 수륙제 의제가 밀교적인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밀교적이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을 밀교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55쪽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좀 판본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판본이 한 20여 종의 판본에 500판 넘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판처럼 그 중에 보면은 수륙제 관련된 게 많고 그런데 이게 다릅니다. 여기 지금 보원사에서 판각되고 인출된 그 절차는요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수륙제를 복원을 하시는데 이 판본에 의해서 이 판본에 의한 걸 복원을 하는지 어떤 걸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담보돼야지만이 수륙제를 어떻게든 뭘 할 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사마사에서도 하고 진권사에도 하는 거 똑같은 거 갖다가 의뢰집 갖다가 하면 그 뭐가 다른지 여기에 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 제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수인이 나와 있는 게요. 우리 판본 아직 그 조사된 것 중에 덕주본하고 이 보원사에서 나오는 판본이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 판본만 우리가 이제 갈아 끼는데 일부 갈아 낄 수가 있어요. 판본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또 다른 이유가 55쪽에 제가 써놨습니다. 판본에 대해서 최저야 편수가 덕주사본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계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 집이도 수륙제하니까 우리도 할래? 이거는 아니죠. 여기 이 보원사에 관련된 판본으로 그것으로 수륙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행에서 현재 설행하는 본은 이런 차이에 두고 있는 본래의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수륙제가 각 지방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은 거의 그 수륙제를 하시는 분들이 같은 팀들이 한단 말이죠. 같은 본을 가지고 그럼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변별력을 어떻게 내보이고 우리 이것 좀 무형문화재로 해주세요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사실은 심일정 선생님이 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지만 이런 게 좀 선행이 돼야 되고 이 수륙제도 중요하지만 이 보원사만이 가지는 특징들을 살려서 구성하고 단도 구성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똑같은 거 하고 있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보원사에서. 담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다 뭐를 요구할 때도 그건 요구가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적인 것을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54페이지 그 맨 마지막에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례전 수륙제든 간에 의문의 구성을 분석한 후에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자의 주장을 펴는 것이 우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륙제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수륙제를 매우 피상적으로 견지하며 상식으로 문화에 전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교가 솔직히 좀 약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시식에 대한 음식이 주체이거나 지금같이 의례문화 또는 의례문화사를 주제로 하더라도 의례문에서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의식의 공동체적 성격을 보원사, 재반문 여기
심일정 선생님은 재반문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충분히 밝혀내는데 한계라는 것과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반문과 보원서에서 설행하는 수륙제 의문과 관계가 어떠한지도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불교 의례 문화의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노력은 보이고 있지만은 논자의 목적은 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원서에 맞는 수륙제의 의미를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여기 그 판각 목록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판각 목록 중에 중요한 문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보물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정을 안 올렸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밀교적인 거하고 수륙제 계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판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사를 좀 더 이 판본 그냥 뭐 몇 센치 뭐 이런 거 말고요. 이걸 좀 이 계통이 어떻게 돼서 보원사에서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좀 잘 쓸 수 있는 것으로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논평을 이것으로서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야기가 어긋났지만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주섬주섬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철학적이고 인문학 그 영역에서는 성우 이렇게 대립 경쟁을 하면서도 의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상호 보완, 즉 삶의 세계는 유교가, 그다음에 사후에는 이제 불교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수륙제라든지 이런 의식들도 유교와 절묘한 어떤 긴장과 균형 조화를 이루면서 해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 또 우리 태견 스님께서 다시 좀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태견 스님은 말미에 정작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말미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온사 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또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판본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일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십니다.